왜 옛날 기억은 그렇게 생생한데 어제 무얼 했는지는 흐릿할까요? 이 질문은 단지 기억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고 흔적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우리를 울게 하고 어떤 기억은 웃게 하죠. 기억이란 참 신기합니다. 오래된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또 어떤 일은 어제 일이건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차이는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감정의 깊은 연관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이란 무작위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들만을 골라 깊이 저장하는 선택적인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기억을 마치 정원 가꾸듯 수시로 다듬고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실린 사건, 감정이 강했던 순간들은 뇌에게 중요하다는 신호로 작용해 더욱 오래 보존됩니다. 기억은 시계처럼 시간순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뇌는 사건의 순서보다는 감정의 진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족과 떠난 여행에서 뛰놀던 장면은 또렷하게 남아있지만 어제 점심 메뉴는 쉽게 잊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만큼 기억의 선명함도 깊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 시스템이 정보의 양보다 의미와 감정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부위가 바로 해마이고 그 해마는 편도체와 연결되어 감정과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감정이 강한 순간일수록 해마는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그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보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떠올리는 잊지 못할 순간들은 무엇일까요? 첫사랑과의 마지막 인사, 아버지의 등을 처음으로 본 날, 엄마가 울면서 차려준 생일상, 가족과 함께 떠났던 마지막 여행,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아주 구체적인 정보보다 감정이 저장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는 잊을 수 있어도 그때 느꼈던 마음은 여전히 생생하죠. 그리고 이 감정 중심의 기억은 단지 추억을 떠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태도,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지금의 경계심이나 신중함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따뜻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기억은 우리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 기억 하나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내 삶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 기억을 우리는 왜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 비밀을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알아가 보려 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회로의 협업입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구조는 해마, 편도체, 전두엽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들은 뉴스나 누군가의 이름은 해마를 통해 뇌의 다른 부위로 전송되어 저장되죠. 그런데 해마가 모든 정보를 똑같이 처리하진 않습니다. 감정이 함께 동반된 정보일수록 해마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함께 작동해 이건 중요한 정보야 라는 신호를 해마에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이 섞인 경험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생생하게 저장되는 겁니다. 전두엽은 기억을 관리하는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지, 어떤 순서로 저장할지, 어떻게 꺼내올지를 조율하는 부위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의 요약 처리 기능이 강화되는데 이는 우리 기억이 점점 의미 중심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정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억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체 분위기나 핵심 의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뇌의 작동 방식은 훈련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놓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은 자주 잊어버려도 그 사람과 나눴던 감정적 대화는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은 뇌가 이건 저장해야 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죠. 서울대병원 신경과는 노화된 뇌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더 전략적으로 선별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어릴 적 기억은 또렷이 떠올리면서도 최근 사건들은 금세 잊습니다.
학창시절 체육대회 날 느꼈던 땀냄새와 환호성, 첫사랑과 나눈 편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웃었던 한 끼 식사, 그런 순간들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중심 기억은 우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나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기억들은 감정과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내지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은 단순한 뇌의 저장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사고방식, 인간관계까지 형성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억이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 기억들이 쌓여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억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뇌는 감정과 함께한 경험을 더 오래, 더 생생하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분노, 슬픔, 놀라움 같은 감정을 동반했던 순간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던 날의 날씨, 어린 시절 혼이 나고 울음을 참았던 그 공간의 조명,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사드린 식사의 맛. 이런 장면들은 감정과 함께 저장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감정은 기억을 더 오래 남게 만들 뿐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들, 오래된 노래 한 곡이 불러오는 풍경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되살아나는 과거의 기분들. 이 모든 것은 감정과 기억이 얽혀 있는 증거입니다. 감정은 마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나 무감각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감정 기반 기억도 약화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나누는 기회가 줄어들면 뇌는 감정을 불러오는 회로를 덜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억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와 공감, 웃음과 울음을 경험할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되고 기억은 더욱 튼튼히 연결된다고 합니다. 기억력은 정보량보다 감정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정 중심 기억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점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 함께 웃고 울었던 장면, 삶의 중요한 전환점.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도 결국 공유된 기억과 감정 때문입니다. 기억은 책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과 나눴던 감정,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내가 이랬지, 어릴 적엔 이런 걸 좋아했어.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어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감정 중심의 기억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왜 이런 취향이 생겼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설명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담긴 기억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지금의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은 어제의 일이지만 감정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이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잊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겨버리기엔 우리는 그 안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기억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그 안에는 뇌의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젊은 뇌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반면 노화된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려지지만 무엇을 기억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별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들은 노화된 뇌는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인 기억 관리자로 진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뇌는 더 이상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려 하지 않고 감정이 실리거나 반복된 정보 혹은 인생의 맥락에 맞는 정보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서랍이 가득 찼을 때 오래된 종이들을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자료만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요한 순간들은 여전히 생생한 반면 최근의 사소한 정보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전두엽의 역할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은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 전체 의미를 요약하고 흐름을 정리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만났는지 같은 세부사항을 기억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따뜻했지라는 정서 중심의 기억만 남습니다. 세부는 흐려질 수 있지만 의미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억을 꺼내는 속도입니다. 흔히 생각이 안 나네 혀끝에서 맴돌아라는 표현을 하죠. 이는 기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꺼내는 속도가 느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국 떠오른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을 자주 잊는다고 해서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중앙일보 건강면에서는 치매와 노화성 건망증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치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며 최근뿐 아니라 과거 기억도 점차 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노화에 따른 건망증은 단지 뇌의 필터 기능이 달라진 것이고 다시 설명해주면 기억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정보 저장소가 아닌 의미 편집자로 변화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퇴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더 느리게 작동하지만 더 깊고 더 정제된 방식으로 삶을 정리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기억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의 흐림은 잊힘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더 잘 다듬기 위한 뇌의 조용한 편집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건망증과 치매는 명확히 구분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잘 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 판단력, 언어, 공간 감각 등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는 병적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는 뇌의 해마와 연결된 기억 회로 자체가 점차 손상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전 기억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반면 노화에 따른 건망증은 뇌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한마디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치매 전문의는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설명이나 단서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 치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 건강면에서는 일상적인 예를 들어 이렇게 구분합니다. 치매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한 것 자체를 잊고 또 하려 하는 경우이고 건망증은 무엇을 먹었는지는 잊었지만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기억이 있는가,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치매의 경우에는 단지 기억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가족 구성원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전과 달리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노화성 건망증은 더디고 점진적이며 사회적 기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경제활동, 취미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순한 건망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치매와 노화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괜히 걱정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기억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 사회적 교류를 통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일부가 흐릿해져도 당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기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아주 사소한 활동들에도 반응하고 작은 변화에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의도적인 자극입니다. 여기 기억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억은 버리며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지속하면 기억력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한 집단은 장기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잠은 그저 휴식이 아니라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 시간인 셈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는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40%까지 낮춘다는 보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대화입니다. 말하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듣는 것은 정보를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감정이 실린 대화는 뇌를 깊이 자극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서적 대화는 해마와 편도체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 유지에 효과적이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날씨 이야기보다 지난 추억을 꺼내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가 훨씬 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선 뇌도 지루해집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롭게 깨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은 뇌의 시냅스를 자극하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학습력뿐 아니라 기억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는 회상입니다. 기억은 사용할수록 강화됩니다. 예전 사진을 꺼내보거나 가족과 함께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릴 적 자주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는 것, 모두 뇌를 활발하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회상요법이라는 프로그램이 고령자들의 기억력 유지에 효과를 보이며 많은 복지센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상,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햇볕 쬐기 등 작은 습관들이 기억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처럼 섬세하고 햇빛과 바람, 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기억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피어나게 하는 습관들. 그 사소한 것들이야말로 기억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기억력을 자극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성적인 접근이 바로 회상치료입니다. 회상치료 또는 회상요법은 과거의 추억을 꺼내어 말로 나누고 사진이나 음악, 냄새, 물건 등을 통해 기억을 자극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지 기억력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정서 안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시행된 한 회상요법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옛 사진과 라디오 음악을 활용한 회상치료를 시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기억력 지표는 물론 우울감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일수록 효과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을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회상요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주 기억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환하게 웃으며 이때 내가 이 옷을 입고 장날에 갔었지라고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지 회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다시 목소리를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상 치료는 감정이 담긴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자주 듣던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멜로디 하나만으로도 기억의 문이 열리며 그 시절의 장면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프랑스 심리학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라벤더 향기를 맡은 고령자들이 어린 시절 기억을 더 생생하게 떠올린 사례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후각, 청각, 시각은 모두 해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자극은 매우 효과적인 회상 촉매제가 됩니다. 회상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기억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누군가와 웃고 울었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상치료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 있었지? 기억나? 그때 우리가라는 말 한마디가 오늘의 대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어쩌면 상대의 뇌와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기억 어쩌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장면이지만 당신에겐 잊을 수 없는 순간일 수 있죠. 기억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간 날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견디게 한 희망의 조각일 수 있으니까요.
기억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을 사랑했고, 무엇을 아끼며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기억은 없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오직 당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이며 그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이자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깜빡하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말이 혀끝에서 맴돌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잊힌 것이 아니라 잠시 먼지 속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와 나눌 때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떠오르는 그 장면,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시장길, 아버지와 함께 듣던 라디오,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라 부르던 그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은 당신 안에 숨쉬고 있고 당신을 오늘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감동하고 웃고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기억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기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억을 얼마나 자주 꺼내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볼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꺼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